꿈은 우리가 그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24시간은 브레인 관점에서 세 가지 상태를 스위칭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웨이크, 그 다음에 넌렘 수면, 그 다음에 렘 수면. 요 세 가지가 24시간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을 웨이크, 넌렘, 렘 요 상태의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이해하는 게 꿈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상태를 아주 간단한 그림을 제가 표현해 보면, 그럼 이제 요게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 있으면 요거에 요렇게 꺾어 갖고 요걸 제가 요렇게 표현하면 요거에 있는 요 영역은 좀 특별합니다. 요걸 해마라 그럽니다. 해마라 보고 이거는 대뇌 전체 심피질, 대뇌 피질. 우리 모든 거의 대부분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피질.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하고 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요 그림으로 갖고 대부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각성 상태. 각성 상태는 낮 동안에 일어나죠. 근데 영어로 wake라 그러죠. 이 각성 상태에서는 감각이 보거나 듣거나 감각이 대뇌 피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각이 요게 만약에 망막이라 그러면 시각이 요렇게 요쪽에 이제 후두엽이잖아요. 그럼 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중계를 해준다는 겁니다. 요 중계해주는 요하를 뭐라 그러면 시상이라 그래요. 감각을 중계해주는 신경세포들의 수만 개 덩어리들, 뭐 수만 개를 해봤자 좁쌀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한 수십 개 모여 있어요. 요걸 시상거물핵이라 그래요. 요게 수도꼭지처럼 야를 막고 있어요. 중계를 못하도록. 그럼 낮 동안에는 중계를 하잖아요. 감각이 시각이든 청각이 초각이든 대뇌 피질로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말은 이걸 억제를 하는 걸 해제시켜 줘야 돼요. 억제를 탈억제시켜 주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뇌관에. 요 브레인 뇌관에 있는 탈억제를 시켜 주는 요 물질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세로토닌, 화학 기호로는 5-HT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 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그걸 N이라 적습니다. 야를 억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억제를 마이너스로 기호로 쓰면 요것도 억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용.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요런 각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각성 케미칼에 의해 갖고 요 브레이크가 풀려버립니다. 풀리면 그때 그게 풀려져야만이 여기에 봤던 시각의 망막의 자극이 요거에서 중계를 해줘서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1차 V1 이야기했죠. 1차 시각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일로 와서 촉각이 생겼죠. 그럼 촉각, 청각, 시각들이 다 모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덩어리 요 기억이 됩니다. 한 덩어리 기억이 된 게 아니고 연합 감각이 생기죠. 연합 감각이 낮 동안에 해마로 들어가서 요 감각이 밀가루 반죽이라 생각하면 돼요. 붕어빵 굽는 밀가루 반죽. 그럼 요렇게 들어가 해마는 붕어빵 굽는 빵틀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굽혀진 빵틀에 굽혀진 그 붕어빵은 기억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건 아직 원물질이잖아요. 아직 기억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낮 동안에 대뇌 피질에서 처리한 감각의 재료들이 해마로 들어가서 붕어빵처럼 기억으로 굽힌다는 겁니다. 그게 대충 뭐 몇 시간, 서너 시간 걸려요. 낮 동안에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낮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태만 이해하시면 우리 24시간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때는 언제냐면 밤에 잠을 자면 먼저 일어나는 게 꿈이 없는 잠. 그걸 넌렘 수면이라 그러고 서파 수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넌렘, 렘 수면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넌렘 수면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서파 수면이라 그래요. 이 수면이 왜 서파 수면이냐 하면 이 파장은 굉장히 높은데 속도가 떨인 이런 큰 파가 나와요. SWS라 적습니다. 그래서 넌렘이란 말이나 SWS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이 씁니다.
근데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안 꾸는 대신 요 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꿈을 안 꾸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휴식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그물핵이 요걸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억제하는데 낮 동안에는 요게 어렵습니다. 낮 동안에는 야가 나와서 야를 또 억제해 주니까 야가 억제가 풀리는데 넌렘 수면일 때는 이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쪽에 지금 억제하는 그물핵이 야를 그냥 무제한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먹통이요. 자물통 잠가 놓은 거예요. 브레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낮 동안에 했던 이 붕어빵을 구워놨잖아요. 우리가. 낮 동안에. 그거 중요하죠. 낮 동안에 밀가루 들어서 기억이라는 붕어빵을 구워놨는 구워진 이 붕어빵을 계속 구우려면 기억을 계속 만들려면 끄잡아내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 것이 기억인데 요 형성된 기억을 바로 넌렘 수면일 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야들을 대뇌 피질로 이동해갖고 이쪽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바로 이게 대뇌 피질인데 대뇌 피질은 바로 기억을 저장합니다. 대뇌 피질에 저장된 기억을 바로 장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기억의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공고화라 그래요. 예, 요게 일어난다는 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내각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라무스 시상이 있고 브레인스템이 있는데 자, 요때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렘 수면이라 그래요. 렘 수면인데 이것도 수면입니다. 잠자고 있는 상황인데 야는 요때는 꿈을 안 꾸고 요때는 꿈을 꾸요. 꿈을 꾸는데 렘 수면에서 왜 꿈을 꾸는가는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꿈을 꾸려 하면 꿈을 만들어내는 센터가 요거 있습니다. 그 센터를 PPT, LDT라고 하는데 요 핵들은 PPT, 피던클로 폰타인 태그먼트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핵입니다. 야는 스위치가 커져야 온 해줘야 되고 요 신경핵은 스위치를 꺼줘야 돼요.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만이 우리가 꿈꾸는 브레인으로 바뀝니다. 이 케미칼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많이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렘 수면에서 아세틸콜린이 요 분비되는데 야들이 하는 재밌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우리 브레인에 기억이 저장된 거 있잖아요. 여기 기억이 저장됐다 합시다. 이걸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서울, 대전, 부산이라 합시다. 요거의 주민들이 꿈의 내용이라 보면 하나의 꿈, 하루에 저녁에 대략 20번 이상 꿈을 꿉니다. 20가지 이상 꿈을 꾸는데 그 20가지 꿈 내용 각각이 상호 독립적인 게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20가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 스토리가 다른 꿈이 20가지나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야들이 요 안에 있는 내용끼리 맥락적으로 드라마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깨어있을 때보다 더 밀접하게 링크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물질이 바로 연상은 연결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미지를 연결한단 말이잖아요. 꿈은 이미지잖아요.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 꿈의 시각적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빠르게 연결해줘요. 그래서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과잉연상입니다. 과잉연상. 이미지 연결이. 그래서 꿈은 생생합니다. 꿈처럼 생생하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물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각성, 웨이커, 낮 동안이라 하면 각성해갖고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이제 피곤해지면 잠에 들어가죠. 밤 10시에 잠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요 처음 들어간 요게 바로 서파수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표도 요 서파수면 2단계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서파수면 3단계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쑥 떨어져 갖고 서파수면 4단계가 진행됩니다. 요거는
처음 잠에 들었을 때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잠이 일로 들어갈수록 잠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그 다음부터는 잠이 싹 위로 깨집니다. 이렇게 아직 잠이 있는데 그 다음 3단계,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 1단계 딱 와요. 1단계 오는 요 상태를 뭐라 그러냐 하면 렘 수면이라 그래요. 요 1단계를. 예, 요 1단계, 요렇게 오는 거, 요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나 깨어나지 않잖아요, 아직은. 요까지 오는 데가 90분 정도입니다. 예, 요게 거의 45분 정도. 굉장히 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때는 들고 와도 몰라요, 사람이.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 3단계, 4단계를, 요 3단계, 4단계를 특별히 부르는 게 슬로우 웨이브 슬리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그 수면 마취 했을 때랑 비슷한가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깊은 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완전 우리 몸이 완전 쉬고 자고 나면 몸이 쌩쌩해졌다 그러잖아. 개운해졌다 할 때가 요 잠입니다. 3단계, 4단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밤 한 12시가 좀 되면 요 렘 단계 옵니다. 요때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렘 단계는 처음에는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늘어갑니다. 늘어가 4단계 딱 오면 두 번째 4단계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예. 그럼 줄어들면 다시 올라갑니다, 야들이. 줄어들고, 요게 줄어들었다는 거. 뭐, 대략 한 30분이라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시 가파르게 2단계, 1단계, 다시 오면 렘 단계인데, 요소부터는 렘 단계가 점점 길어집니다. 예, 길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4단계까지 안 늘어가고, 지금 요 3단계에서 그냥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래 되면 꿈을 꾸는 넌nem은 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뭐, 요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3단계 하다가 4단계까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철수야 일어나라 해갖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간단히 그린 그림인데, 이제 요거는 짧은데, 요런 패턴이 렘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그래서 지금 요까지 하면 렘이 한 4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렘 수면일 때, 렘 수면 이 다 합치면 얼마냐 하면 90분쯤 됩니다. 요 다 합치면. 그럼 우리가 자는 시간이 한 7시간 같으면 1시간 반, 예. 뭐, 늪에 2시간을 해도 5시간은 이 잠입니다. 넌렘입니다. 그래서 이걸 넌렘. 렘이 아니다. 요게 렘입니다. 그래서 요때 드림. 뭐 아주 갈래 그랬는데, 요걸 일정도 밤에, 요걸 뭐 어떤 데는 어릴 때는 이게 좀 더 길고, 어릴 때는 이게 더 밑에 내려오고, 나이 따라 조금 다릅니다. 네.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수면에서 뇌파 이야기 들었죠. 수면은 뇌파를 잽니다. 그래서 뇌파는 수면 연구에서 아주 결정적인 많은 걸 밝혀냈습니다. 수면 뇌파를 말씀드리면, 먼저 여기 1단계의 뇌파는 뭐 대략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단계 뇌파부터 중요한데, 2단계 뇌파를 그리면 이렇게 됐다가 뭐 푹 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K 복합파라 그럽니다. K 컴플렉스파라 그래요. 요게 뭐 분당 2회 정도 일어납니다. 요게 일어나면 더 이상 안 깨도록, 그러니까 요게 파가 없으면 우리가 잠들고 한 10분 내로 건드리면 깨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한 20분 지나가면 안 깨지잖아요. 그 기점이 바로 2단계로 들어가면 K 복합체가 일어나갖고 잠으로 가속시켜 줍니다. 그런데 진짜 이쪽에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부터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가 요소 생깁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리면 요렇게 2단계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컴플렉스 파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요 파가 생깁니다. 요거에. 요 파가 뭐냐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렇게 생긴 파인데 이걸 슬리프
스핀들이라 그래요. 요게 대략 뭐 12Hz 정도, 1초에 한 10번 정도 오실레이션 하는 파가 생깁니다. 그 요게 생기는 게, 요게 2단계부터 생기고, 3단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3단계 파는, 3단계 파를 그리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파가 이렇게 생기고, 슬리퍼 스핀들도 있고, 큰 파가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 큰 파를 수면 연구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델타 파라 그래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델타 파가 대략 20에서 40%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슬리프 스핀들, 수면 방추라 그래요. 수면 방추 파가 나와요. 자, 그럼 4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4단계는 이 델타 웨이브가 더 많아집니다. 뭐 예를 좀 그려주면 이렇게 굉장히 커져요. 이게 델타 파가 거의 50% 정도, 4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항상 있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 붙었던 이렇게 요거에 슬리퍼 스핀들은 다 있습니다. 예. 수면 방추. 자, 그러면 자, 이게 파라독스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이 들었다. 빨리 적겠습니다. 이게 넌렘 수면이다. 넌렘 수면 혹은 슬로우 웨이브 슬리퍼, 서파 수면, 넘렘 수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같이 써도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잠을 자는데 브레인이 휴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이 휴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통 때보다 한 30% 이상 적게 써요. 그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게 전자공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대략 지금 요 팔을 내가 좀 다시 그려주면 1단계, 2단계, 1파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 해봤자 전압이 얼마 정도냐면 50 마이크로볼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한 시간축이 대략 한 1초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자공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게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더 깊은 잠이잖아요. 그럼 잠이 깊이 들었는데 브레인이 이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역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밝혀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 파가 이렇게 높아졌나 하면 요걸 분석하면 요거 하나를 내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쪼매는 파들이 요 결이 맞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겹치면 요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걸 코이런터, 결마점, 동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성하고 램은 뇌파가 어떤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참 공부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각성 때 뇌파는 대략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해서 간혹 알파파도 나오고 뭐 베타 집중할 때는 알파파가 나오고 베타파가 나오고 다 들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램일 때 뇌파는 놀랍게도 각성 때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램일 때 뇌파도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각성 때하고 낮 동안하고 꿈을 꿀 때 렘 수면에서 뇌파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진폭이 낮아요. 이렇게 진폭이 낮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이게 결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걸 다르게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들은 우리가 가지런히 깊이 잠들었을 때는 자, 이거 호수가 있다 합시다. 호수에 던진 게 동일한 크기의 모래알을 던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같은 파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같은 파형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갖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깨어있을 때 하고 꿈을 꿀 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꿈의 내용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낮에 온갖 자극들이, 강도가 다른 자극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 호수에다가 모래알, 자갈, 큰 돌을 동시에 던졌다 생각하면 돼요. 주파수별로 딱 말씀드리면 브레인에서 나는 전기적 진동은 가장 낮은 게 델타,
그 다음에 세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 그 다음에 베타파, 그 다음에 감마파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델타파는 1초에 3번 이하, 3Hz 이하가 되고 세타파는 3에서 7Hz, 자, 알파파는 8에서 12Hz, 베타파는 13에서 30Hz, 감마파는 30 이상입니다. 뭐 90쯤 돼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0 이상이고. 그러면 세타파는 언제 나오느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세타파는 주로 해마 쪽에서 기억을 불러올 때, 기억 인출할 때 이 파장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알파파는 뭐 명상할 때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감마파입니다. 감마파가 90Hz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마파는 기억, 시각적 기억을 연결할 때입니다. 근데 보통 해마 기억할 때 세타파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말고 지금 파는 슬리프 스핀들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요 델타파는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델타파예요. 요게 델타파예요. 그리고 슬리프 스핀들은 대략 12Hz 정도로 나오는데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살라머스 시상하고 관계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게 수면 방추 요 두 개가 나온다는 게 브레인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두 개. 그래서 언제냐면 요거 2단계부터 수면 방추가 나왔죠. 3단계도 나왔죠. 4단계도 나왔죠. 그 다음에 델타 웨이브는 3단계, 4단계에서 나왔죠.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꿈에서. 자, 그러면 그게 왜 나오는가? 깨어있을 때도 안 나오고 꿈꿀 때도 안 나와요. 깨어있을 때하고 꿈꿀 때는 비슷하잖아, 뇌파가. 그런데 꿈도 안 꾸고 통나무처럼 자고 있을 때, 가장 깊은 잠잘 때 이렇게 진폭이 크고 하는 이런 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들여 수면방추 두 개, 델타 웨이브 수면방추만 이해하면 꿈이 아니고 서파수면이 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서파수면 그림이잖아요. 서파수면에서는 잘 보면 요거에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중계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요 서파수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요때 해마에서 낮 동안에 저장됐던 요 기억이 굽혀져 갖고 붕어빵이 DNA 피질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붕어빵에 해당되는 요 기억이 이동을 DNA 피질로 해마에서 DNA 피질 이동하려면 누가 실어 날라줄 거 아닙니까? 트럭이 와야 돼요. 그럼 트럭이 타임 맞춰갖고 딱 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밝혀진 거예요. 전체를 요것만 설명드립니다. 이쪽만 하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브레인이 작동하는가를 넌렘 수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브레인을, DNA 피질을 제가 이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덴테이트 자이러스라 일단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해마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엔소나이널 코텍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마 전체하고 DNA 피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했던 요 살라무스하고 시상하고 뇌간 브레인 스템 있잖아요. 그걸로 그려주면 돼요. 자, 시상만 그려주면 돼요. 시상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에 TRN 핵. 이 핵이 항상 뭐 많은 역할을 해요. 여기 시상에 있는 핵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걸 시상 그물핵 일단 그걸 따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우리가 이제 감각 입력이 들어오는 망막, 달팽이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감각은 자, 시각, 청각, 촉각 대표로 3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상은 감각을 중계한다 그랬죠. 그 시상 감각이 중계하는 핵들이 대략 3개를 이렇게 상정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외척, 레트럴 제누클레이션, 미디얼 제누클레이션, 그 다음에 벤트로 포스트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각이 시상에 이제 중계를 해줘요. 낮 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데 지금은 이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요거 뭐 따라서 요게 3개 그림 중요합니다. 요게 연결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데 봤더니
자, 그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니까네. 요 시상에서 나가는 요 세포 하나에서 나가는 그 임실 치즈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쪽에 여기에 DNA 피질의 이쪽에 피라미드 세포들이 있어요. DNA 피질의 세포하고 안테다가 야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 다음에 이 DNA 피질 이걸 뭐라 하냐면 피라미드 세포인데 코티코 살라모 셀이라고 불러요. 그럼 코티코 살라모 셀에서 이쪽에서 시상 다시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대칭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야들이 이렇게 가면서 격가지를 이쪽에 통보를 해요. 내가 이 정보를 위로 보낸다고 통보를 해주고, 이어서 다시 내려올 때도 이 정보를 일로 보낸다고, 밑으로 보낸다고 통보를 해줘요. 이렇게 내가 이 두 개의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지금 이 시상 건물에서 이어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려요. 걸어버리기 때문에, 낮 동안에 같으면, 이 감각이면 이렇게 가서, 시각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가 딱 수도 꼭지를 잠가버린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밤에 바로 언제, 요때 3단계, 4단계, 요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델을 하면. 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때, 자, 우리가 3단계, 4단계에서 델타파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 3단계, 4단계, 이 파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 슬리퍼 스핀들이 나왔잖아요. 이 슬리퍼 스핀들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게 밝혀졌어요. 바로 요 회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면 방추, 슬리프 스핀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 방추라는 게 실패, 실을 감는 그 실패를 말합니다. 수면 방추고, 그 다음에 이 회로, 이쪽에 큰 회로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전체 이렇게 늘어갑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서 뭐가 나오면 델타 웨이브. 그래서 델타 웨이브는 이쪽 세포가 만들어준 거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델타 웨이브. 됐죠? 그래서 이게 중계를 안 해줄 때 바로 지금 이런 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 이런 파가 나오는 거야. 수면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델타 웨이브는 야가 되고 요거 있는 수면 방추는 지금 야가 된 거예요. 이게 서파 수면 3단계, 4단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자, 해마에서 그러면 자, 낮 동안을 여기다 포개 보겠습니다. 낮 동안은 어떻게 됐나 하면 낮 동안에는 이쪽에 있는 핵들이 요쪽에 있는 핵들이 요 그려졌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거. 내가 안에 있는 요 핵들이 야를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낮 동안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에 아세틸콜린, 노르에프린 이런 핵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야가 흥분을 해갖고 요걸 억제를 해줘요. 작동을 해요. 억제를 해주면 요거 마이너스하고 요거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가 이게 억제가 풀려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시각은 요렇게 해서 시각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비주얼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청각은 요로 해서 일로 올라가요. 그러면 오디토리 프라이머리. 촉각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소마틱 프라이머리. 야들이 다 모이면 소마틱, 오디토리 어소시에이션,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소마틱 어소시에이션.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다 또 모이면 멀티 센서리 어소시에이션 돼갖고 야들이 기억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 붕어빵은 아니요. 그럼 붕어빵을 구우려면 해마에서 굽는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붕어빵을. 해마에서 어떻게 굽느냐 하면 이쪽이 엔소나이럴 코텍스 EC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뇌후각, 뇌피질. 뇌 안쪽, 뇌후각, 뇌피질. 엔소나이럴 코텍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덴테이트 자이러스. 우리나라 말로 치아핵. 이빨처럼 생겼어요. 치아핵이라 그래요. 자, 그거까지 설명됐습니다.
자, 요걸 조금 처음 듣는 사람들 조금 그래도 조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쪽에서 세포들이 여기에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의 가지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층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층이 있는데 야들이 이렇게 해서 낮 동안에 밀가루 반죽이 감각 입력이 2번 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야가 2번 층으로 들어온 야를 이쪽에서 나온 가지가 이렇게 쫙 받아요.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전화 펄스죠. 이렇게 오면 이쪽에서 요 세포가 과립세포라고 그래요. 좁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긴 쪼매는 세포인데 야가 한쪽 가지를 이렇게 내요. 그럼 이쪽이 이제 해마거든요. 이 해마에 오면 해마에는 그 유명한 피라미드 세포, 메인 세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시냅스를 해요. 시냅스를 하면 이쪽 가지가 또 이렇게 나와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셰프 코레타레라고 그래요. 일로 가면 요 세포는 CA3 세포라고 하고 이쪽에 또 피라미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냅스를 해요. 야가 CA1 세포라고 그래요. 그럼 야의 축삭, 액션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로 가요. 이렇게 가요. 하나는 이게 전두의 프리프론탈 코텍스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 똔똔똔똔 이렇게 해서 요 3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걸 요걸 뭐냐면 EC3로 간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자, 보세요. 이게 밀가루 반죽이 들어왔어요. 시각, 청각, 낮 동안에 경험했는 거. 쫙 들어오면 엔소노의 코텍스, 해마의 입력부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2번 층을 타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걸 받는 세포가 과립세포예요. 그래서 이 자극을 받아갖고 요로 보내줘. 요로 갔잖아요.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와서 다시 요로 돌아가잖아요. 요렇게 순환 회로가 돌 때 기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억은 회로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팍 돌면 이게 엄밀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기억이 여기서 붕어빵이 하나 꼽힌 거예요. 요 호도, 천안 호도까지가 이렇게 꼽힌 요게 기억입니다. 요게 기억입니다. 요 과정 다시 굉장히 중요해.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어. 다시 요렇게 왔어. 요렇게 왔어. 요렇게 갔어. 요렇게 갔어. 요렇게 가갖고 요렇게 갔어. 요렇게 갔어. 다시 요렇게 돌아서 기억이 이제 꼽혔죠. 요게 낮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막 쌓여있죠. 왜냐면 이게 낮 동안에 데이, 웨이크 상태에서 계속 밀가루 집어넣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을 일로 실어 날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하는 데는 야들이 만드는 거. 여기서 해마, 이건 이제 히포캄퍼스 해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억을 만들어요. 기억을 만든다. 그때 이때 기억은 좀 뒤에 설명드리면 일하기억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하기억은 내가 경험한 기억입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야를 빼내줘야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빼내주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그러면 그래서 요 루트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언제 요로 올라가느냐 하면 요게 바로 서파수면 잠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3단계, 4단계 요때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잡으세요. 이쪽하고 이쪽이 두 대륙이잖아요. 완전히. 그럼 요 실어 나르는 전기 여객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어 날라죠. 그 다음에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일단 기억을 실어 나르다 합시다. 자, 기억을 실어 나르는 방식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빵이 제곱물이 쌓이잖아요. 밤에. 낮 동안에 많이 쌓이면 밤에 야들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유적입니다. 쌓이면 CA3에서 이거 처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파가 생겨요. 이런 파. 이 이름이 샤프 웨이브입니다. SHARP. 아주 이렇게 샤프한 웨이브가 생겨요. 이 샤프한 웨이브가 CA3에서 생겨갖고 요걸 타고 이동합니다. 요거 타고 이렇게 샤프 웨이브가 여러분 이쪽 오면 요것도 시냅스 하잖아요. 샤프 웨이브가 요렇게 있으면 요 CA1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요 파가 실립니다. 요 파를 뭐라 그러냐면 리플이라 그래요. 요게
대략 100Hz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샤프 웨이브의 리플이 실렸다니까 샤프 요렇게 된 요 전체를 부르는 수면 연구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 불러요. 그래서 샤프 웨이브는 CA3에서 만들어졌고 리플은 CA1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자로 샤프 웨이브 리플 SWR파라 그래요. 요 파가 요로 올라가요. 요로. 프리프론탈로 가요. 그럼 프리프론탈로 가면 자, 요 그림 지금 프리프론탈 왔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파 왔죠. 요게 리플이요. 요 리플이고. 자, 그러면 요까지 여기서 실어 날랐어요. 요 웨이브가.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은 요 만들어진 요 기억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실려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요까지 왔으면 이쪽에서 인수해 가야 되잖아요. 테이크업 해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쪽이 바로 뭐냐면 요 슬리퍼 스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리플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샤프 웨이브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슬리퍼 스핀들도 뭘 타는 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체로 이 브레인이 생겨요. 데리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슬리퍼 스핀들이 요게 10Hz쯤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주파수로 알아야 돼요. 이 10Hz쯤 되는 야가 바로 요거 실려요. 이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야. 요 슬리퍼 스핀들이 요거 실려요. 어디 실리느냐 하면 요 밑이 아니고 요 다운 스테이트라는데 업 스테이트에 실려요. 그래서 이거는 0.1Hz고 이거는 10Hz예요. 간단히. 그래서 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둘이 상봉을 합니다. 기가 막혀. 그럼 어떻게 상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엔소날 코텍스로 타고서 덴테이트 자이러스를 타고 바로 CA3로 오고 CA3에서 CA1으로 가고 그 다음에 CA1에서는 출력으로 EC3로 다시 가기 때문에 이 회로를 돌면서 하나의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그 붕어빵을 기억이라 그래요. 일화 기억이라 그래요. 낮 동안 내가 경험한 건데. 그런데 낮 동안에 경험한 게 낮 동안에 해마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젠가는 다른 데 이동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넌렘 수면 3단계, 4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게 최근 내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해마에서 전전두엽으로 갑니다. 예. 전전두엽으로 가면 요게 바로 요 리플이 바로 기억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 리플이. 요게 CA1 요거 같습니다. 그럼 요 리플이 샤프 웨이브를 타고 있던 리플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이 DNA 피질에 원래 있던 수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을 겁니다. 원래 있던 오실레이션, 슬로우 웨이브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슬로우 웨이브라는 이 물결에 누가 타느냐 하면 바로 서파수면 2단계부터 만들어지는 슬리퍼 스핀들이라는 10Hz 웨이브가 요거 타게 됩니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으로 그리면 요거는 이렇게 가는데 요거에 깔짝깔짝깔짝 요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100Hz고 요거는 10Hz잖아요. 그러면 시간 간격은 야는 기간이 10배가 더 넓은 거예요. 성격이 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두 개가 가까이 왔을 때 요게 기억입니다. 요게 리플입니다. 리플이고 이게 기억이 요 스핀들 수면 방출을 요게 탁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요거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면 방출의 파장을 하나 그리면 요렇게 늘어간 상태에서 요 하나 속에 리플이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탁 실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는 100Hz고 리플은 100Hz고 슬리퍼 슬린들은 10Hz쯤 되니까 이게 10배 느린 거예요. 시간 폭이 10배 긴 거예요. 그럼 야가 다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탈 상태에서 이 물결에 의해서 야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면 방추에 실린 기억의 실체, 리플이 이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이전 기억, 이전 장기 기억 옆으로 갑니다. 요 옆으로 가는 걸 그려줄게요. 요렇게 왔는데 요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요까지 왔는데 요거에 옛날 기억에 장기 기억에 요렇게 갈고리가 요렇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새로운 기억, 요게 이전 기억.
그래서 기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학습한 기억을 지금 저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새롭게 학습한 기억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옛 기억을 터치하게 됩니다. 옛 기억이라는 옷걸이에 겁니다. 그럼 옛날 기억이 없으면, 그 분야에 대한 옛 기억이 없으면 이거는 걸 수가 없습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기억의 공고화라 그래요. 기억이 공고화되면 이전 기억 덩어리에 이전 기억에 내가 새로운 기억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의 저장 과정은 이전 기억을 터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게 최근 20년 사이에 이제 거의 서서히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넌렘 수면이 우리 브레인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브레인이 쉬게 하는데, 브레인이 쉰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우리 KTX도 12시쯤 되면 한 3, 40분 기차가 안 다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그 선로를 정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지금 넌렘 수면이 합니다. 우리 브레인이 낮 동안에 온갖 감각 입력에 폭주를 당하잖아요. 볼 거 안 볼 거 온갖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럼 브레인이 막 엄청 흥분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정보를 못 받아들여요.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낮 동안에 학습을 많이 하면 이 시냅스가 만약에 5개 이렇게 합시다.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5개 중에 필요 없는 거, 중요한 거 2개 내놓고 3개는 다시 이렇게 시냅스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게 없는 상태로 깨어나잖아요. 중요한 요 2개만 만들어지고 3개는 자유롭게 됐죠. 그럼 요걸 갖고 새로운 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냅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낮잠을 자고 나도 머리가 쌩쌩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 기억들을 다 탈락시키고 시냅스를 탈락시키고 중요한 몇 가지만 놔둘 거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22살부터 82세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도 기억을 못해요. 10분만 지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과거 27살 때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이전에 모든 기억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저장은 했다는 말이죠. 이동을 하려면 트럭이 와야 되잖아요. 그 트럭이 해마에서 신피질로, 대내 피질로 가는 트럭이 바로 뭐냐면 샤프 웨이브 리플이고, 구체적으로 기억의 정보는 이 리플에 담겨 있고, 이 100Hz 리플에 담겨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실어 날렸는데 이쪽에서 받아가는 또 차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받아가는 대내 피질에는 0.1Hz의 슬로우 웨이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리퍼 스핀들이 생긴다. 그 슬리퍼 스핀들은 요거 생긴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쪽에 이 슬로우 웨이브에 실려요. 그럼 요거 실린 야하고 리플이 딱 만나면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 슬리퍼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의 업 상태에서 락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 샤프 웨이브 리플에 실린 요 리플이 바로 기억인데 야하고 슬리퍼 스핀들이 동시에 만난다는 그 유명한 스핀들 리플 코어커런스, 동시에 일어난다는 현상이 측정돼 나와요. 꼼짝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시간폭을 봤더니 충분히 실을 수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서파수면 2단계부터 만드는 수면 방추에 낮 동안의 경험 기억인 리플이 실려서 대뇌 피질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해서 어디 가서 이 기억을 불어넣느냐 하면 바로 이전 기억 옆에다가 이전 기억에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경험 감각이 있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감각, 경험에 의한 감각이 기억으로 바뀐 걸 일화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화기억이 바로 해마에서 만듭니다. 기억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기억을 만드는데, 그러면 요 감각 경험 기억이 곧장 오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요게 일화기억입니다. 곧장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화기억이 반복이 되면
무슨 기억이 되느냐 하면 일화 기억에서 내가 경험한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해서 그래서 공통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통점이 범주화돼서 의미 기억이 돼요. 됐죠? 그 다음 의미 기억이 반복이 되면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절차 기억으로 바뀌어요. 네. 그런데 잘 보면 이런 순서로 가는데 요 의미 기억, 여기 이제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인데 장기 기억은 반드시 일화 기억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전 지식, 이게 지식입니다. 이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분야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서 곧장 늘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서 곧장 절차 기억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묻지 말고. 그렇게 했던 게 우리가 뭐냐면 절차 기억이 바로 운동 기억이 많습니다. 자전거 배우고 우리가 문자를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기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미를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곧장 반복을 했어. 반복을 해서 절차 기억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 물리학이든 브레인 사이언스든 모르는 문제를 들어갈 때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 의미 기억이 없으면 새로운 기억이 저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곧장 절차 기억으로 강화시키면 돼요. 강화시키면 이게 또 양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이 굉장히 운동선수부터 우리가 모르는 분야 할 때 다 이걸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축으로 보면 기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가장 오래 축적되는 거는 이게 과거 같으면 과거에 먼저 시작하는 건 일화 기억입니다. 일화 기억이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니까 일화 기억이 다음으로 뭘로 바뀌었냐면 의미 기억으로 바뀝니다.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 의미 기억이 절차 기억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을 계속 하니까 의미는. 요렇게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된 과거의 기억들이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이쪽에서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시간축으로 현재가 됩니다. 그럼 일로 옮겨주는 이 현재는 조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책 제목인데 기억된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기억된 현재입니다. 요걸 remember the present라 그래요. 이게 에델만이 쓰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요 현재 기억은 바로 미래 기억하고 연결됩니다. 미래 기억을 뭐라 그러냐면 상상이라고 합니다. 빨리 그 꿈은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서 살라머스 시상이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시상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브레인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마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 해마는 대략 좀 이렇게 있습니다. 해마가 이렇게 나오는 해마의 출력부가 포닉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 요 끝에 먼무리 바디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이렇게 해마의 출력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부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좀 어려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해마의 가지가. 예. 그래서 요로 된 상태에서 우리 대뇌 피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덮여 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손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무식도로 그리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꿈을 만드는 이게 손해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쪽을 ACC라 그래요. 전대상해라 그래요. 그래서 꿈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쪽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핵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꿈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청반핵 LC에서 노르에피네핀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 야가 팍 나와야 돼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꿈이 진행이 되면 꿈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을 표시해 버리면 요거 있는 편도체 여기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하고 요 영역하고 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바로
감정의 영역입니다. 정서 영역입니다. 근데 꿈에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뭐냐 하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영역이 도소레트랄 프리프론탈 코텍스, 쭉 자극격을 만든, 이게 꿈에서 노로에피네프린하고 세로토닌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하척두엽, 다시 말해서 공간 지각을 통합하는 이 영역하고 야가 이렇게 하이웨이가 나 있습니다. 네. 공간 지각하고 또 연결이 된 게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시각 연합 능력. 이쪽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경험 기억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야는 스탑해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활성이 굉장히 줄어져 있고, 그래서 꿈은 드라마잖아요. 드림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서적 시각 상영입니다. 영화인데 영화 감독이, 이게 영화 감독입니다. 낮 동안의 영화 감독은 낮에 드라마, 낮 드라마, 낮에 일어나는 일의 감독은 야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워킹 메모리하고 시간이나 모든 순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맥락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꿈장도는 여기에 이 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영화 감독이, 이 부위가 영화 감독이 돼요. 그래서 꿈에서는 이 부위가 되고 또 폭발적으로 이게 아세틸콜린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연상을 시게 줘요. 그리고 이미지를 결합해줘요. 그래서 이게 과잉연산이 돼요. 과잉연상이 되는데 이걸 결합시켜주는 감독이 누구냐 하면 감정이요. 영화 필름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드라마가 쭉 있고 전부 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요 영화 필름이, 옛날 필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수천 토막 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거 하나는 스냅 사진이죠. 그래서 이걸 헛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요 롱 레인지는 낮 동안에 연결되어 있는데 꿈에서는 롱 레인지는 끊어졌는데 숏 레인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맥락. 그러니까 요 짧은 맥락은 있어요. 완전 맥락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꿈은 정서적 시각 상면이고, 두 번째 꿈은 소재 불능이 일어나요. 소재 불능, 소재 불인, 소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출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출처? 장소,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등장인물.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각은 실제 그 균형 감각은 못 따라가고 있는데 드라마는 빨리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서는 작동한다 그랬죠. 꿈에서 명확하는 거는 확실히 정서는 맞아요. 내가 두려우면 꿈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요. 논리는 엉망이요. 약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머리 방향이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내가 많이 움직이니까 항상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방향 바뀌는 걸 내 브레인이 처리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골목길을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근데 어디로 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걸 모르요. 그걸 진압력을 상실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는 논리적 사고하고 어텐션. 우리 어텐션은 시선의 방향과 관계 있잖아요. 머리를 돌리는 관계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꿈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서는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노로에피네프린이 안 나와요. 야가 바로 주의 집중하게 해서 바로 기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기억으로 장기적으로 넘어가려면 어텐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텐션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강한 꿈 내놓고는 안 돼요. 네. 요 두 물질이요. 근데 꿈에서는 아세틸콜린이 확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연상작용은, 예. 그래서 꿈은 유난히 생생해요. 예. 그 다음 깨어있는 동안은 각성은
각성은 뭐냐면 감각의 조율을 받는 꿈입니다. 낮도 꿈이고 밤도 꿈이에요. 브레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낮 동안에는 내가 바깥 대상의 시각, 청각을 통해서 꿈의 황당한 내용을 항상 검증을 받잖아요. 그거 맞춰가니까요. 근데 꿈에서는 감각의 입력이 없잖아요. 간단히. 감각의 입력이 사실은 엄밀히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1차까지 왔는데 출력을 내보냈는데 이 출력이 내보내는 이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음수면에서는 몸이 암죽거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운동 출력이 이렇게 내려가서 척수의 알파 모터 뉴런의 이쪽으로 가는 이쪽에서 클러치를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자동차를 지금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놀라운 장면이 있으면 갑자기 클러치 들어가 버려요. 그럼 주먹이 탁 나가요. 그런 기본 원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꿈은 마무리하면 정서적 시각 상련이고 아스콜린이 많이 나와서 과잉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배외측 전전두엽이 작동을 거의 안 하니까 세로토닌, 노르아피네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꿈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감독이 감정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감정의 가행, 연상의 가행, 그리고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